네, 안녕하세요. 푸돈싸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드디어 유로파 리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상대는 프랑크푸르트, 줄여서 팡푸시라고 많이 부르는데, 사실 터키에서 상대하는 팀들과 비교하면 리그 수준도 그렇고 개개인 능력도 그렇고 최소 한 단계 이상 차이가 나는 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는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프랑크푸르트는 4-4-2, 여기서 9번 람머스가 오늘 김민재 선수와 계속 부딪힌 공격수입니다. 이름이 람머스요. 그리고 일본인 선수 카마다 선수도 보이고요. 페네르바체는 오늘도 백스리를 들고 나왔고, 김민재 선수는 가운데 위치하였습니다. 앞라인이 외질, 발렌시아, 왕년에 한 가닥씩한 왕년 라인. 김민재 선수는 초반부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람머스가 압박을 들어오는 상황에서 반대로 움직이면서 탈압박을 하는 모습. 축구할 때 이렇게 상대 이동 방향 반대로 치고 나가면 웬만해서는 잡기가 힘들죠. 개인적으로 이 장면은 의견이 조금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얀다시 선수가 김민재 선수한테 백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의 예상보다 조금 옆쪽으로 패스가 오면서 김민재 선수가 발을 뻗어서 간신히 공을 잡는 데는 성공합니다. 일단 밑에 쪽에는 살라이 선수가 있는 상황이고, 뒤에는 골키퍼가 있는 상황. 여기서 김민재 선수는 과감하게 전진 드리블을 시도합니다. 일단 람머스를 벗겨내면서 드리블을 성공시키고, 카마다의 압박을 피해 반대로 도망가는 상황에서 여기서 야키치가 같이 압박을 들어가는데, 그래도 김민재 선수 끝까지 버티면서 공을 지켜냈고 결국 파울을 얻어내면서 이 장면은 마무리됩니다. 근데 과정을 보면 처음 잡았을 때 안전하게 공을 뒤로 보내는 선택지, 두 번째 칠 때는 구스타보 혹은 사무엘이라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고 보기 좋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뺏기지도 않았다. 혹은 센터백으로서 너무 위험한 플레이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궁금한데, 일단 저는 후자입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가 드리블을 시도하는 위치가 우리 수비 진영이라는 점,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백스리 중에 가운데 위치한 선수라는 점, 상대 전방 압박 숫자가 충분하다는 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위험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 뺏기면은 바로 뒤에는 이제 골키퍼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잘해내면서 다행히 볼 소유권이 넘어가지는 않았는데, 이런 플레이가 김민재 선수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떠나서 이런 무대에서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를 하는 건 참 보기 좋더라고요. 22분 오른쪽에서 컵백한 공을 소우 선수가 마무리하는데, 이걸 김민재 선수가 막아냅니다. 재차 시도한 슛은 이번에는 골키퍼가 막고요. 김민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이렇게 상대 슛을 골키퍼 대신 막아내는 모습을 두 차례 정도 보여줬습니다. 다른 한 장면은 74분에 진짜 골키퍼 바로 앞에서 발생한 슛을 블락.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에는 슛블락이 1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오류인 것 같습니다. 경험상 이런 데이터 추출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100%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면서 확신이 든 부분인데, 오늘 경기까지 하면 페네르바체에서 이제 4경기 뛴 김민재 선수를 닭주전으로 기용하는 이유는 바로 김민재 선수의 개인 능력과 팀 수비 전술 때문입니다. 먼저 페네르바체의 수비 전술을 살펴보면 라인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린 채 경기를 합니다. 거의 하프라인 근처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백스리를 사용하게 되면 윙백 선수들이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를 하면 오르락내리락 하는 구간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그나마 좀 편합니다. 거기다가 구스타보 87년생, 외질 88년생, 발렌시아 89년생, 앞쪽에 기동력이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수비 라인을 올려서 최대한 라인 간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생기니까요. 그럼 이렇게 수비 라인을 올리기 위해서는 센터백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뒷공간을 노릴 때 노이어급의 골키퍼가 아닌 이상 어쨌든 센터백이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때 가장 적합한 센터백이 바로 김민재 선수입니다. 그런데 또 센터백이 계속 커버만 하러 다니면 이제 센터백한테 체력적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페레이라 감독은 오프사이드 트랩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동료들과 발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은 김민재지만 라인도 곧잘 맞춥니다. 결국 전술적인 이해도가 높고 개인적인 능력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중용하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김민재 선수가 본인 스타일에 맞게 팀을 아주 잘 골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의 오프사이드 트랩은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실점 장면이 딱 그랬는데, 전반 40분에 오프사이드 트랩이 실패하면서 람머스에게 실점. 이렇게 1대1로 경기가 끝나는 듯 싶었으나 89분에 페네르바체가 PK를 획득합니다.
근데 이걸 또 펠카스 선수가 실축을 하는데 다행히 베리샤가 재차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VAR 끝에 업사이드. 경기 종료 직전 벤치 클리어링까지 나면서 경기는 정신없이 1대1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끝나자마자 김민재 선수는 실축한 펠카스에게 가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아니, 팀에 합류해서 4경기밖에 안 뛴 선수가 맞나요?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는 클리어 7회, 가로채기 1회, 경합 5회 중 4회 성공 등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줬고, 이 밖에 패스 성공률은 조금 낮은 게 아쉬운 부분이었고, 이제 포지션 로스트는 클리어나 패스 등 김민재 선수가 처리한 공이 상대방에게 넘어간 항목인데 조금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김민재 선수가 이제 제 컨디션을 찾고 팀에 녹아들면서 더 좋아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표들이 더 좋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안정감이 있는 수비수라고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네르바체의 다음 경기는 20일 월요일 새벽 1시 바샥세이르와의 리그 경기입니다. 참고로 바샥세이르는 개막 이후 4경기에서 0승 4패 최하위에 있는 팀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